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박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박재성이고요. 텍사스 달라스에서 월마트 직원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암투병 중이라 휴직 상태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고 믿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예요. 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1995년에 미국에 왔어요. 28살이었죠. 처음엔 한인타운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내랑 결혼하고 애들 생기고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다가 월마트에 들어간 게 2004년이었어요. 월마트는 나쁘지 않았어요. 시급은 높지 않아도 꾸준히 올라갔고 의료보험도 있고 직원 할인도 되고. 무엇보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매니저 브라이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워하면 천천히 들어줬고 실수해도 다그치지 않았어요. 제임스,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우리 매장이 돌아간다고 말해주기도 했거든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는 멕시코에서 온 지 저보다 오래됐는데 서로 이민자끼리 챙겨줬어요. 톰은 텍사스 토박이인데 추수감사절 때마다 집에 초대해줬고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어요. 아픈 날도 있었지만 참고 나갔어요. 연차도 거의 안 썼고요. 회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게 제 자존심이었어요. 한국 사람은 성실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집에서는 모범적인 아빠였어요. 큰딸 사라가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대학 등록금 모으려고 야근도 자청했고, 둘째 마이클이 대학원 가겠다고 했을 때도 뒷바라지했어요. 아내한테는 항상 말했어요. 나 한 해만 더 일하면 정년이야. 그럼 연금 받으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어. 2024년이 정년이었거든요. 이제 1년 남짓 남은 상황이었어요. 작년 가을부터 소화가 잘 안 됐어요.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명치가 아팠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매장이 바빴거든요. 아내가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넘겼어요. 사실 병원비가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회사 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올해 1월에 갑자기 몸무게가 5kg나 빠진 거예요. 원래 75kg였는데 70kg가 된 거죠. 아내가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첫 번째 의사는 스트레스성 위염일 거다라고 했어요. 제산제 처방받고 2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두 번째 방문에서 의사가 CT 촬영을 하자고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정확히 확인해 보자는 거였죠. 그때까지도 저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큰 병이 있겠어요? CT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고 밤에도 잠이 안 왔어요. 3월 15일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그날 오후 2시에 결과를 들으러 갔거든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스터 박 앉으세요. 부인도 함께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었으면 굳이 아내를 부르자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췌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가 3.5cm 정도 되고 위치상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췌장암이라는 말은 들어봤거든요. 좋지 않은 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아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사는 일단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하고 병기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아내가 울고 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울 수가 없었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그날 밤 사라한테 전화했어요. 간호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려고요. 사라가 아빠 일단 조직 검사 결과 보고 차근차근 해나가자. 췌장암이라고 해도 요즘은 치료법이 많이 발달했어라고 위로해줬어요. 마이클은 학교에서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빠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성실히 보험료 냈는데 정말 아플 때 도움받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직 검사 결과는 악성이었어요. 췌장 선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는 안 됐지만 크기가 크고 위치가 좋지 않아서 수술이 어렵다고 했어요. 종양내과 의사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종양을 줄인 다음에 수술을 고려해 보자고 했어요. 6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회사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병가를 신청했어요. 브라이언 매니저가 제임스 걱정하지 마. 회사에서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치료에만 집중해라고 했어요. 20년 근속 직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청구서가 왔어요. $8,500였어요. 이게 뭐지? 했죠. 보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싶어서 보험회사에 전화했어요. 항암제 종류가 보험 적용 제외 품목입니다. 그게 답변이었어요. 그럼 다른 약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보험 적용되는 항암제로 바꿀 수 있나요? 의사는 그 약도 효과는 있지만 지금 처방한 약이 환자분 상태에는 더 적합하다.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비용보다는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그 약으로 치료받기로 했어요. 생명이 걸린 일인데 돈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항암 치료 후에 또 청구서가 왔어요. $9,200. 왜 더 올랐냐고 물어봤더니 부작용 예방약과 영양제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험 적용 안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 달에는 $12,000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CT와 혈액 검사 비용이 추가된 거였어요. 정기 모니터링이니까 필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저축한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이 3개월 만에 반 이상 없어진 거예요. 아내가 이러다가 집까지 잃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월마트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언제쯤 복귀 가능한지 묻는 정도였는데 점점 톤이 달라지더라고요. 브라이언 매니저가 제임스 회사 입장에서는 병가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 인사팀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해라고 했어요. 결정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조기퇴직을 권유하는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20년 일한 직원한테 그럴 수 있냐고 했더니 나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달이었어요. 의료보험 월 납부액이 갑자기 $800로 올라온 거예요. 원래는 $200 정도였거든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냐고 물어봤어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변경됐다는 답변이었어요. 고위험군이 뭔데요? 암 환자는 자동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20년 동안 성실히 낸 보험료는 뭔가요? 그건 그때의 조건이었고 지금은 조건이 바뀐 겁니다. 화가 나서 그럼 암에 걸리지 말라는 얘기네요. 라고 했더니 고객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회사 정책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월 $800를 내든지 보험을 포기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보험을 포기하면 치료비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800를 내기로 했어요. 사라가 아빠 이건 말이 안 돼.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계약서에 보면 보험료 조정 조항이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답변이었어요. 그때부터 가족들이 희생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이 아빠 나 학교 그만둘게. 이래서 치료비 보태겠어라고 했어요. 안 돼,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라고 말렸지만 마이클은 이미 학자금 대출을 더 받아서 제게 줬어요. 사라도 남편과 상의해서 자기 집 담보대출을 늘려서 돈을 마련해 줬어요. 아빠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라고 하는데 정말 미안했어요. 아내는 한인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렸어요. 61살인데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걷기도 힘들어 하는데 괜찮다. 이것밖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모든 생활비를 줄였어요. 외식은 완전히 끊었고 케이블 TV도 끊었어요. 전기요금 아끼려고 에어컨도 최대한 안 틀었어요. 텍사스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치료비, 보험료, 약가, 병원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000가 넘게 나가는 거예요.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브라이언 매니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온 걸 보니까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임스 정말 미안한데. 회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
조기퇴직 처리하기로 했어.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한 직원한테 이럴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브라이언이 나도 정말 싫지만 인사팀에서 내린 결정이야. 장기 병가자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 20년은 뭔가요? 성실히 일한 건 아무 의미 없나요? 제임스, 나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위에서 내려온 지시거든.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연금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고 의료보험은 퇴직과 동시에 끊긴다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2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서 성실히 일했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년 1년 앞두고. 브라이언이 나가고 나서 아내랑 둘이 앉아서 울었어요. 이게 미국이야? 20년 일한 게 이런 대우받을 일이야?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의료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암 환자는 받아주는 보험회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받아준다고 해도 월 보험료가 $1,500에서 $2,000씩 하는 거예요. 결국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가 지금 중단하면 위험하다고 했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받겠어요? 사라가 자기 병원 의사들한테 물어봐서 좀 더 저렴한 치료 방법을 찾아줬어요. 공립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동안 암이 더 퍼지면 어떻게 하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마이클이 아빠 내가 알아봤는데 멕시코에서 치료받으면 훨씬 저렴하래. 국경 넘어가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세금 성실히 내고 법 잘 지키고 살았는데 아프면 다른 나라로 가서 치료받으라는 건가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20년 동안 믿고 있던 게 착각이었다는 걸. 성실히 일하면 회사에서 챙겨준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보험 있으니까 아파도 괜찮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 내가 건강할 때만 유효한 얘기였던 거죠. 월마트에서 20년 일했다고 해서 회사가 저를 지켜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아픈 직원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였어요. 20년 근속이 아니라 20년 동안 이용당한 거였죠. 보험료 20년 넣었다고 해서 아플 때 다 커버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작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는 고위험군이라면서 보험료를 $800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하소연했더니 그래도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낫잖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한국에 있는 형이 여기서는 암 걸려도 월 10만 원이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더 나은 건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슬펐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싶고 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진짜로 몰랐구나 싶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사라가 자기 병원 의사들한테 부탁해서 좀 더 저렴한 치료 방법을 찾아줬어요. 항암제도 제네릭으로 바꾸고 검사 주기도 조금 늘리고 물론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치료는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마이클은 결국 대학원을 휴학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도울 차례야라고 하면서요. 아내도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가게를 떠받치고 있어요. 61살인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요. 이런 가족이 있으니까 제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혼자였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톰이라는 분은 20년 넘게 교사로 일했는데 심장병 걸리고 나서 비슷한 일을 겪었대요. 학교에서 장기 병가는 어렵다면서 사실상 퇴직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분은 식당에서 15년 일했는데 유방암 걸리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기존 질환이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대요. 15년 동안 성실히 보험료 냈는데도요. 로버트라는 분은 아예 파산 신청을 했대요. 치료비 때문에 집까지 잃을 뻔해서요. 미국에서는 아프면 가난해지고 가난하면 더 아프게 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실히 일해도 소용없다. 보험 있어도 소용없다. 이게 미국 현실이다. 이제는 좀 알겠어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회사 입장에서는 아픈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게 손해예요.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적당한 핑계를 대고 퇴직시키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픈 사람한테 보험금 주는 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대고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 범위를 줄이는 거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돈 없는 환자 치료해 주는 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모든 게 돈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보다는 이익이 우선인 거죠. 누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브라이언 매니저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고 보험회사 직원도 회사 규정대로 한 거고. 개인은 다 착한 사람들인데 시스템이 이상한 거예요. 화를 내봐야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시위를 해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게 미국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다른 선택이 있나요? 지금은 마이클이 버는 돈과 아내 아르바이트비 그리고 제 퇴직금 일부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치료는 계속 받고 있는데 예전만큼 좋은 치료는 아니에요.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죠. 집은 아직 지키고 있어요. 융자금은 거의 다 갚았거든요. 20년 동안 성실히 산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건강은? 글쎄요.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사는 현재 상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아요. 너무 불확실하니까. 그냥 오늘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혹시 저 같은 상황에 처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회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아무리 오래 일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회사는 회사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프면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둘째, 보험을 너무 믿지 마세요. 보험료 성실히 냈다고 해서 아플 때 다 커버해 주는 건 아니에요. 특히 암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온갖 핑계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을 거부할 거예요. 셋째,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응급 자금을 많이 모아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플랜 B를 만들어 두세요.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넷째,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회사도 보험회사도 병원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결국 가족만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다섯째, 건강할 때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해요. 저처럼 늦게 발견하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미국에 온 지 30년이 됐는데 이제야 이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월마트에서 20년 일했다고 해서 회사가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험료 20년 냈다고 해서 아플 때 다 커버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슬퍼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싶고.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죠. 사라가 간호사라서 그나마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고 마이클이도 학교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말렸어요. 이게 현실이라면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다만 다른 분들은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